작가는 완전히 뭐 터무니없는, 이것도 뭐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인 거죠. 지금 하는 짓거리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왜곡해서 대통령을 까는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건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노선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민주당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계속 문재인의 민주당, 그 노무현의 민주당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고립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을 좌파 정당, 운동권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대담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몇 가지만, 쇼츠 영상으로 몇 가지만 좀 제가 꼭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이거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하고 갈게요. 중요한 문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코멘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비판을 했어요. 비난이죠. 비판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자, 이거 일단 쇼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그간의 그야말로 권력 독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피해자이고, 이걸 해야만이 정권도 재창출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 문제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그렇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어떤 모델이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D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그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어쨌든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90년대 3당 야학과 같은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아니 좀 뭐 개소리도 저런 개소리가 있나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죠? 유시민은 몰라요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가 유치하고 구조적 다수가 왜 실현 불가능해요? 이게 구조적 다수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나? 응?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유권자 구조가 있다라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10년 전부터. 참, 예? 보수, 노년층 유권자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보수가 구조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에요? 응?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죽는다. 이거 간단한 얘기잖아, 그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2030을 4050은 앞으로 30년 이상 생존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4050에 2030을 더하면 세대의 연합이 되면 진보 민주 세력이 구조적 다수가 된다. 아니 이게 왜 불가능해? 이게 왜 불가능하냐고. 절대 안 된대. 그냥 불가능이래. 아니 그리고 자, 저는 저것도 말이 안 돼요. 그 3당 검찰하고 그러면은 야합을 해가지고 검찰당이 있어요, 여러분? 검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90년대 3당 합당과 같은 이런 이제 야합을 하려고 검찰 개혁을 포기하고 보수 세력이랑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거다. 정계 개편을 위해서 3당 합당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거다. 아니 그럼 검찰 개혁을 포기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져요? 예? 여러분. 아니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유시민 씨의 어떤 뇌피셜이 맞으려면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을 안 주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안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국민의힘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개혁신당이랑 합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20명 데리고 와가지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니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 한동훈이 민주당 온답니까? 이준석이 민주당으로 와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제가 볼 때는 구조적 다수보다 이게 더 힘든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저 홍사훈 씨 저분은 뇌에 제가 볼 땐 지적 수준이 대단히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혜태님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잼께 책임 떠넘기고 문제 커지게 한 후 검찰 한동훈이 짜잔 하고 폐지 반대 들고 나오려고 하나?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망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봐요. 망치려는 의도가 크다. 더. 저 홍사훈 씨는 진짜 그 뇌가 순수하신 분 같아. 너무 순수해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럼 검찰 개혁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포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뭘 안 했어? 아니 그 얘기를 해봐요. 뭘 안 했어 이재명 정부가? 응?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 검찰청 해체하자고 그래서 해줬고, 거기 뭡니까 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그래서 해줬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 정부안이 폐지해요. 아니 기자회견을 했어.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아니다.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뒤로는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금 정부 아니라니까? 당이 오히려 이게 골 때린 게 당론이 아닌 게 확인이 됐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못했어요. 2월 달에 뭐 정청래가 뭐 멘붕 와가지고 그 박시영 TV 나와가지고 뭐 헛소리 하고 있대. 아니 본인이 당대표일 때 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을 못했어? 정부에서는 폐지하라고 안을 줬는데 아니 팩트 자체가 틀리잖아요. 팩트 자체가. 아 열받네 진짜. 응? 이게 진짜 기레기지 뭡니까? 이게 기레기지 뭐가 기레기예요? 이거 나 홍사훈이 진보 코스프레 하면서 아니 본인이 무슨 진보였던 적이 언제 있어 씨발. 너 진보 정당 언저리에나 있어봤어? 저것들이 언제부턴가 이 털레반들이 자기들이 뭐 진보인 것처럼 그래요? 진짜 듣는 진보 기분 나쁘네. 에? 아니 진보 정당을 지금 20년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밀고 있는데 홍사훈이 언제부터 진보였습니까? 유시민은 잠깐 진보했어요. 예, 진보 정당 박살내려고 진보했었지.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을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고.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자, 제가 뭐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서 반론할 필요는 없고요. 예.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이건 정부건 예. 그 중심적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면 책임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등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정 안정을 하고, 특히 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게 이게 여당의 역할 아니야. 그럼 대통령하고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인사한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 그죠? 자기랑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만 데려다 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를 조중동이 흔들어 댔습니다. 그 코드 인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했잖아. 아니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옹호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재명은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런 진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젊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인사한다고 공격받을 때 가장 앞장서서 옹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유시민이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재명이 하니까 대통령은 개입하면 안 된다? 아니 국회의장이건 여당 대표건 그 서울시장 후보건 아니 저는 왜 이런 무슨 당무 개입? 개소리들 하고 있네? 저는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면은 책임지고 임기 5년 동안은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당이 딴소리 내고 국회가 딴소리 내고 지자체에서 딴소리 내고 아니 이게 맞는 말이냐고. 그리고 본인이 저는 더 웃기는 건 아니 정원호랑 그 뭐 신발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괜찮았던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정원호하고 신발쇼 해가지고 정원호가 나락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유시민 아니야? 지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이재명이 하면 불륜입니까? 황당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아니 당무 개입이라는 건 대통령이 그죠? 그 당에 시시콜콜 관여를 해가지고 뭐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법률을 위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뭐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무 개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나라만 저는 이게 대통령제를 일종의 무력화시키는 수단인 것 같아요. 이 당무 개입이란 논리가. 왜 책임 정치를 해야지? 당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이자 당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당의 일에 사실상 당의 가장 책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당이 멋대로 돌아가게 놔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희한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대통령을 뭐하러 뽑아? 아니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응? 아니 어느 시장이건 당대표건 도지사건 간에 아니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뭐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거지. 응? 무슨 전재수가 잘나가지고 부산시장 된 거예요? 우상호가 잘나가지고 강원도지사 된 거야? 다 당 이름 걸고 나가서 도지사 하는 거고 대통령 하는 건데 아니 당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 멋대로 도정 운영하고 시정 운영하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고. 대통령도 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원 1호 당원이잖아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당내 정치와 관련해서 아니 당원이 당내 정치와 관련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